이번엔 촉매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매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제 촉매의 간단한 구조를 알아볼 텐데, 또 상당히 복잡하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면 이제 이런 근간이 되는 이제 뭐 모노리스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담체가 있으면 이 담체 위에 이제 워시코트층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워시코트는 보통 베이스 이제 재료로 알루미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뭐 특정한 뭐 더 기능을 주기 위해서 뭐 산화세륨 등등등 필요에 따라서 조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워시코트 위에 이제 귀금속들이 이제 산재되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귀금속이라고 하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뭐 백금, 로듐, 뭐 팔라듐 같은 애들이 이렇게 촉매의 표면, 이제 진짜 배기가스와 닿는 이 표면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폭폭 파인 애들을 구멍이니까 이제 포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쭉 포어도 있고 액티브 사이트들인 이제 이런 백금, 뭐 로듐, 팔라듐이 쭉 산재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배기가스가 이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배기가스가 닿는 이런 액티브 사이트의 면적이 넓을수록 촉매의 유해물질 이제 저감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제 배기가스와 이제 촉매 표면의 이제 유효 이제 접촉 면적이 클수록 이제 많이 닿아야 이제 많이 이제 저감이 되겠죠. 따라서 유해 이제 배출물 저감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촉매는 이제 이러한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촉매 손상에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주요 손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이즈닝, 이제 피독이겠죠. 피독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가 이제 와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는 뭐 마스킹 또는 뭐 이제 파울링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열 때문에 아예 영구적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 버리는 이제 신터링, 이제 소결이 있습니다. 이 소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탈리틱 사이츠의 소결,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귀금속 알갱이들끼리 이제 늘러붙는 것과 이제 워시코트 코어 신터링, 아까 봤던 워시코트 이제 구멍이 통째로 막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 피독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돌아올 수 있는 피독, 회복이 될 수 있는 피독이 있고,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이제 피독돼서 손상이 되어버린 피독도 있습니다. 먼저 피독입니다. 이제 피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 뭐 인, 황 등에 의해서 생기는데, 사실은 이제 납인 황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한국에서 뭐 한국에 잘 정제된 연료, 그 다음 뭐 메이커에서 검증된 엔진 오일을 뭐 사용을 하면 사실 피독 걱정은 거의 없는데, 이제 뭐 이상한 연료, 뭐 묘한 오일, 뭐 검증되지 않은 첨가제, 뭐 이제 이런 거를 넣고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촉매가 피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피독이란 뭐 아까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다른 설명을 차치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뭐 워시코트 위에 이 귀금속들이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묘한 물품을 사용해서 뭐 납인, 황 등이 이제
배기가스 중에 섞여가지고 나오게 되면 얘들이 이 카탈리틱 사이츠와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피독이 되게 되면 원래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이제 뭐 알갱이들이 유해 배출물 저감 작용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네 개가 피독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유해 배출물 저감 성능이 떨어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촉매가 피독이 되게 되면 유해 배출물 저감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마스킹 또는 뭐 파울링 뭐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피독과는 다르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이 액티브 사이츠가 줄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뭐 연료가 좀 제대로 안 타서 막 검댕이가 나왔다. 그래서 검댕이가 필이면 이렇게 촉매에 와가지고 이렇게 표면에 달라붙을 수도 있겠죠. 달라붙으면 이제 이 지나가는 배기가스와 이 세 개는 만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유해 배출물 저감 작용에 참여하는 이 알갱이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촉매의 유해 배출물 저감 성능 자체가 떨어지게 신터링, 네, 소결입니다. 신터링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이렇게 두 알갱이가 있었는데 이 두 알갱이가 딱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서 하나의 알갱이가 되는 걸 소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결이 되면 이제 문제가 이 두 개의 알갱이였을 때 표면적보다 이 하나의 알갱이가 되었을 때 표면적이 더 작기 때문에 유해 배출물 저감 성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배기가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배기가스랑 닿을 수 있는 이제 면적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유해 배출물 저감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결에는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카탈리틱 사이츠의 소결을 보면 이렇게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워시코트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비금속 알갱이들이 이렇게 쫙 산재가 되어 있을 거고 이제 얘네가 열을 막 너무 받아서 이제 자기들끼리 소결이 돼서 뭐 이거 두 개가 붙어가지고 뭐 얘가 되고 또 두 개 붙어서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렇게 됐다. 라고 한다면 배기가스와 이제 닿을 수 있는 유효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배출가스 성능이 배출가스 저감 성능 자체가 이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 소결의 이제 문제점은 뭐 일부 피독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촉매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게 됩니다. 카탈리스틱 사이트의 이제 소결 외에도 이제 워시코트 코어의 소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시코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워시코트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안에도 이렇게 액티브 사이트들이 존재를 할 텐데 이제 이 고온 때문에 코어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가 소결이 일어나서 이렇게 구멍이 위에서 막힌다. 이렇게 위에서 막히게 되면 더 이상 지나가는 배기가스와 이 코어 안에 있는 알갱이들은 접촉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제 액티브 사이츠가 줄기 때문에 유해 배출물 저감 성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부 피독과 소결 같은 경우에는 촉매의 영구적인 유해 배출물 저감 성능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뭐 피독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적인 연료 쓰고 순정 엔진 오일 쓰고 뭐 이상한 첨가제류를 넣지 않는다면 뭐 일어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소결이 이제 촉매의 영구적인 손상을 이제 입힐 확률이 이제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소결이 일어나지 않게끔 ECU는 항상 촉매 온도를 모니터링 하면서 촉매 온도가 보통 뭐 이제 섭씨 950도를 넘지 않게 제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넘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촉매 과열 방지 이제 펑션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연료를 농후하게 분사를 시켜 이제 촉매 온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OBD 꽂아보시고 뭐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엔진이나 뭐 배기계에서 뭐 이런 온도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가솔린 엔진에서 배기계 쪽에 온도를 직접적으로 재는 이제 센서가 달려있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뭅니다. 이제 따라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촉매 온도를 비롯해서 뭐 배기 온도 등등이 이제 전부 모델링 온도로서 차량의 순정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런 온도일 것이다 라는 모델링 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량에 뭐 이상한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제 임의의 개조를 이제 가한 경우에는 이제 이 온도는 실제 온도랑 이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담이지만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뭐 이런 촉매 온도를 뭐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뭐 ECU는 뭐 배기 온도 다음에 뭐 배기 온도 가지고 이제 배기가스 열 에너지 다음에 이제 이슬점도 계산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 모델링 값이라고 했는데 사실 배기 온도도 모델링 값이고 배기가스의 열 에너지 구하려면 이 온도 가지고만은 또 안 되겠죠. 이제 뭐 또 배기 유량이랑 또 비열도 필요할 텐데 이 유량도 이제 다 공기량 모델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계측된 값일 확률보다도 이제 모델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순정 상태에서 조금 뭔가 벗어났다 차량이 그러면 이 값이 실제와 맞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차가 굴러갈지언정 뭐 최적의 상태로 뭐 굴러갈 수 없을 확률이 뭐 없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뭐 쭉쭉쭉쭉 다 뭐 등등 뭐 많은 것들을 되게 펑션이 사실 복잡하겠죠. 뭐 이런 걸 구하면 뭐 이제 물리 시간에 많이 나왔던 뭐 Q는 뭐 CM 뭐 델타 T 뭐 이런 거 식이 있죠. 이거 가지고 뭐 델타 T 뭐 이제 뭐 모노리스 온도가 궁금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넘기면 이제 뭐 촉매 질량 곱하기 촉매의 뭐 비열 될 거고 이거는 뭐 이제 가해진 열 에너지가 될 텐데 뭐 이것도 종류가 뭐 단순히 뭐 가스의 열에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듀 에너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뭐 촉매 온도를 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ECU는 뭐 촉매 온도를 계속 계산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950도가 넘을 것 같다. 그러면 촉매 과열을 막아야 돼 한 다음에 연료를 뭐 좀 더 쏴서 촉매 온도를